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중상과학 6단원 에너지 전환과 보존 2강 전기 에너지의 발생과 전환 시작하겠습니다. 1. 전자기 유도.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여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코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석을 가까이 대었습니다. 전원도 연결되지 않은 전구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도 코일에 자석을 멀리 하였더니 전원이 연결되지 않았는데도 전구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불이 켜지는 경우인데 자석을 움직일 때입니다. 근데 여기 이 코일에는 자석을 가만히 넣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전원이 연결되지 않았었고 전구에도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자석을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을 때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석을 움직이면 여기 가까이 했을 때 코일 내부에 자기장이 이렇게 많이 통과하게 됩니다. 자기장이 코일 내부에 증가하게 되는 거죠. 내부에 자기장이 증가한다. 자기장이 변화가 있은 거죠. 자기장이 변하니까 여기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었다. 유도 전류가 흘렀다 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코일 내부에서 갑자기 자석을 멀리 하니까 이 코일 내부에 많이 머물렀던 자기장들이 멀리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일 내부에 자기장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이렇게 유도 전류가 발생했습니다. 자기장이 변하니까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더라. 이것이 전자기 유도입니다. 이 경우는 여기 이미 들어있던 자기장이 형성된 자기장이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정지 상태니까 불이 켜지지 않았죠.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란 자기장이 변하여 전류가 흐르는 현상.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여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간단하게 자기장의 변화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 그것이 전자기 유도입니다. 유도 전류가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원에 연결되지 않았던 코일에 전류가 발생했다.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발생한 전류. 이런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석을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전류 흐름을 감지하는 것이 전류계와 급류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급류계는 갈바노라고 하죠. 급류계는 미세한 전류까지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급류계를 연결했을 때 자석을 가까이 할 때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급류계 바늘이 멀리 할 때는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가까이 할 때는 자기장이 증가했죠. 그때 방향하고 멀리 할 때는 자기장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감소할 때는 서로 흐르는 방향은 반대가 된다. 운동 방향이 바뀌어도 전류 방향이 바뀝니다. 자석의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가까이 한다, 멀리 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럼 전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전류 방향에 대해서 교과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유도 전류의 세기를 보겠습니다. 유도 전류의 세기에 관여하는 것은 자석의 세기와 코일의 가문수와 자석의 운동입니다. 자석의 세기, 코일의 가문수, 자석의 운동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석이 강할수록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자석 운동이 빠를수록 자기장의 변화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더 센 전류가 흐른다. 유도 전류 세기에 관여하는 세 가지 요인, 자석의 세기, 코일의 가문수, 자석의 운동. 여기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처음 준비 상태입니다. 이 자석을 멀리 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자석을 정지 상태에서 급류계가 바늘이 0에 있었습니다. 중앙에.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G는 갈바노죠. 급류계입니다. 이렇게 자석을 가까이 했습니다. 가까이 하니까 자기장이 여기 내부에서 증가하게 되겠죠. 막 자기력선이 많이 들어오면서 증가하게 됩니다. 갈바노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흘렀다는 거죠. 유도 전류가 흘렀는데 방향은 이쪽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지 상태가 되면 다시 0이 됩니다. 다시 자석을 멀리 했습니다. 코일에서 자석을 멀리 하니까 자기력선이 막 달아나는 거죠. 자기장이 감소하는 거죠. 감소하니까
코일의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갈바노 바늘이 왼쪽으로 갔습니다. 유도전류가 반대로 흘렀다. 바늘이 반대로 돌아간다. 코일의 방향은 자석의 운동 방향이 바뀌거나 자석을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이때 전류 방향이 바뀝니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기기에는 발전기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교통카드 판독기, 도난 방지 장치, 하이패스 단말기, 마이크, 금속 탐지기가 있습니다. 발전기는 조금 이따 볼 것이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교통카드 판독기, 교통카드 체크 기기에 가까이 되면 그 주변에 교통카드에 발려져 있는 자석 물질 때문에 자기장이 증가하죠. 그래서 유도전류가 흐르면서 그 내용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크가 되는 것입니다. 도난 방지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에 자성이 있는 물질이 통과하게 되면 삐 버즈를 울리죠. 울리면서 도난했다는 알림을 주는 거죠. 이것이 도난 방지 장치이고 하이패스 단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를 통과하거나 도로를 통과할 때 하이패스 단말기가 주변을 지나가면 자석 물질이 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유도전류가 흘러서 체크합니다. 마이크도 마찬가지, 금속 탐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발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발전기.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등 여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 그것이 발전기입니다. 여기 보면 연구 자석 속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코일이 있습니다. 이 장치가 발전기인데요. 이 코일이 이 자석 안에서 회전을 하게 합니다. 회전 날개가 있습니다. 회전 날개가 있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키면 여기 있던 자기장이 이게 흔들면서 흩어지는 거죠. 우리가 물줄기가 나오고 있는데 손을 가지고 중간에서 흔들면 물줄기가 꺾였다 붙었다 이러죠. 그것처럼 자기장이 안정되어 있었는데 코일이 회전하면서 자기장을 흐트러 놓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에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유도전류가 발생하면서 전구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자기장 내에서 코일에 회전을 시켜서 전자기 유도를 발생시켜서 유도전류를 얻는 것입니다.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발전기이죠.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가장 큰 기기입니다. 발전기를 회전시키는 원인에 따라서 무엇에 의해서 이 코일이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발전소가 있죠. 수력 발전, 화력 발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등 여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 코일을 회전을 시켜주면 유도전류가 생기니까 전력을 생산하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기의 에너지 전환은 회전시키는 것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죠. 이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발전기입니다. 참고로 반대인 것이 있습니다. 전동기의 에너지 전환은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동기라는 것은 못하죠. 전원을 연결하면 돌아가는 거잖아요.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서 회전 운동을 얻는 것이니까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니까 발전기와 전동기는 에너지 전환 관계가 서로 반대다. 기억합시다. 발전소의 에너지 전환, 전부 전자기 유도를 이용했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수력발전소는 물의 위치 에너지,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수차를 돌립니다. 수차를 돌리면 운동 에너지를 얻죠. 수차에 연결된 그 발전기가 회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를 얻어서 전기를 생산한다. 이게 수력발전소이고, 화력발전소는 석유나 석탄 등 연료, 그거 석유, 설탄, 화학에너지죠. 그 화학에너지를 수증기로, 화학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입니다. 수증기를 발생시켜서 전기 터빈을 돌립니다. 전기 터빈을 돌리면 그 전기 터빈에 연결되어 있던 발전기가 회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를 얻어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연료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의 힘으로 역학적 에너지를 얻어서 연결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것이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핵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입니다. 그래서 전기 터빈을 돌리면
그것이 연결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화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의 에너지 전환 관계를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풍력발전소는 바람을 이용해서 풍차를 돌리죠. 돌리면 그 풍차의 회전이 연결되어 있던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발전소의 에너지 전환, 수력발전소는 물의 위치 에너지가 물의 운동 에너지를 얻어서 연결된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화력발전소는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수전기의 역학적 에너지,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풍력발전소는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입니다. 이 전기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쉽게 전환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전기를 공급하니까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전기난로, 전기밥솥, 전기다리미, 헤어드라이어 이런 것들이죠. 다음 빛 에너지를 얻는 거, 전기를 공급했는데 빛 에너지 얻는 거, 전등들, 텔레비전, 전기를 공급해서 소리 에너지를 얻는 거, 스피커, 오디오, 텔레비전, 휴대전화 이렇게 다 소리 에너지를 얻죠. 화학 에너지를 얻는 것, 전기 도금을 하거나 배터리 충전, 배터리 충전하는 거 화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 세탁기는 회전을 해서 세탁을 하죠. 엘리베이터도 운동 에너지를 얻죠. 선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쉽게 전환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해서 사용하는 예를 봤습니다.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 에너지의 전환.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조금 전에 본 형광등도 전기 에너지에서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죠.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와 햇빛이 반응해서 영양소를 얻는 거 배웠죠. 그래서 영양분 자체가 화학 에너지죠.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풍력 발전, 운동 에너지를 풍차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거죠. 자동차는 휘발유, 가솔린은 화학 에너지입니다. 이 화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빛 에너지로, 소리 에너지로, 열 에너지로, 이 운동 에너지로도 변환하는 게 바퀴가 회전하죠. 헤드라이트도 나오죠. 소리도 내죠. 열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죠. 그리고 자동차가 요즘 전기 자동차는 전기 에너지가 또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죠. 헤어드라이어,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 물론 소리 에너지 또 회전도 되니까 운동 에너지로도 바뀌죠. 휴대전화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운동 에너지 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 에너지 보존, 에너지 보존 법칙.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에너지가 전환될 때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고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에너지가 전환될 때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휴대전화의 경우에 전기 에너지가 이런 형태로 전환이 되었죠. 하지만 이 총량을 다 합하면 원래 에너지하고 항상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고 우주 공간 내에서도 이것이 항상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 가능한 화학 에너지, 석유, 석탄, 그리고 핵 에너지 등 고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죠. 그것이 다시 열 에너지로도 쓰이고 다른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이것들이 우주 공간 내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이 돼가지고 전체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죠. 다만 쓸모없는 에너지로 많이 전환이 된다 이거겠죠. 하지만 에너지 총량은 항상 보존이 됩니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에너지가 전환될 때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2. 전기 에너지의 발생과 전환, 문제 및 풀이. 1번. 아래에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전자기 유도는 자기장의 변화로 유도 전류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자석에서 코일을 멀리한다.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석의 N극을 가까이 한다. S극을 멀리한다. 자석의 두 극 사이에서 코일을 회전시킨다. 모두 자기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5번 코일 속에 자석의 N극을 넣고 정지 상태. 정지 상태라는 것은 자기장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5. 2번 다음 중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것끼리 나타낸 것은 전동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대표적인 거로 발전기인데 발전기와 반대가 전동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전류계 전압계 모두 아니죠. 지금 여기 선풍기도 아니죠. 발전기는 맞지만 그래서 맞는 것은 이거밖에 없네요. 4. 도난 방지 장치, 교통카드 모두 전자기 유도를 이용했습니다. 정답 4. 이번 교과 과정에는 없지만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받는 힘이 전자기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류계, 전동기, 전압계, 스피커, 선풍기 모두 기준기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도난 방지 장치, 교통카드, 발전기가 전자기 유도를 이용했다. 기억합시다. 3번 동일한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하였다. 급류계 바늘이 회전하는 정도를 바르게 비교한 것. 급류계의 바늘이 회전한다는 것은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것인데 유도 전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자석의 세기, 코일의 감은수, 자석의 운동 정도죠. 그래서 지금 자석이 운동하는 것을 보면 천천히 운동하는 게 두 개가 있고 이건 빠르게 운동합니다. 그럼 여기에 더 유도 전류가 많이 발생하죠. 운동량이 많으니까 자기장의 변화량이 많아지는 거죠. 요거 두 개는 일단 같은 상황인데 근데 코일의 감은수를 보니까 이건 3번 감겼고 요건 6번, 요것도 6번입니다. 요거 두 개는 같은 상황인데 여기 더 빠르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크고 요거 두 개는 요건 같지만 코일의 감은수가 이게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더 자기장의 변화가 크죠. A가 제일 작고 B와 C를 비교해 보면 B보다는 코일의 감은수는 같지만 또 빠르게 운동하니까 요것이 더 크죠. 그래서 A보다는 B, B보다는 C가 가장 유도 전류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2번입니다. 정답 2번. 4번 코일과 급류계를 연결한 장치에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급류계의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이 장치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전환 관계를 기술하시오. 지금 자석을 운동을 시켰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러자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자기장의 변화로 유도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관계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자석을 코일에서 멀리하였을 때, 자석을 멀리하였을 때 급류계에 일어나는 변화. 멀리하였을 때는 그대로 자기장이 감소하죠. 아까는 자기장이 내부에서 이렇게 증가했었는데, 증가했죠. 자기장이. 그런데 이 자석을 멀리하게 되면, 이렇게 멀리하게 되면 자기장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죠. 달아나게 되죠. 이렇게 자기장이 감소하게 되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유도 전류가 발생하죠. 근데 자석의 운동 방향이 반대니까 전류 방향도 유도 전류 방향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급류계 바늘이 아까는 오른쪽이었으니까 이제는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방향이 반대로 됩니다. 5번 발전기의 회전 날개가 회전할 때 전구에 불이 켜진다. 전구에 불이 켜진다까지 이때 에너지 전환 관계. 회전 날개가 회전을 해서 코일을 회전을 시키면 연구자석에 놓여져 있던 자기장이 흩어져지죠. 자기장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기장을 끊어버립니다. 자꾸 회전하면서. 수돗물이 샤가 가고 있는 앞에서 손으로 끊고 이렇게 하면 물이 끊어졌다 연결됐다 끊어졌다 연결됐다 이렇게 했죠. 똑같이 자기장을 끊는 거죠. 자기장의 변화를 준다. 뭐가? 코일의 회전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이 자기장의 변화를 준 거죠.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흘렀습니다. 유도 전류가 흘러서 불이 켜졌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 관계는 역학적 에너지가 코일의 회전이죠. 유도 전류를 발생시킵니다. 자기장의 변화, 전기 에너지 발생. 그 전류가 흐르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빛 에너지. 이렇게 에너지 전환 관계를 밝힐 수 있습니다.
6번. 에너지 전환 과정이 옳지 않은 것은 광합성은 이산화탄소, 햇빛이 결합해서 영양분을 만들죠. 영양분 화학 에너지입니다. 맞습니다. 수력 발전, 위치 에너지가 떨어져서 결국은 연결된 발전기를 회전시키죠. 간단하게는 물의 낙차, 위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화력 발전소는 석탄, 석유 등 이걸 물을 끓여서 그 힘으로 발전기를 돌렸죠.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켰습니다. 간단하게 중간 과정 생략하면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발전기는 코일이 회전해서 전류를 얻었죠.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동기는 반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같이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스피커, 전류가 공급되면 소리 에너지를 얻죠.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면 운동 에너지를 얻는 거죠. 회전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전동기입니다. 정답 5. 7번.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경우.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경우 세 가지가 있었죠. 자석의 색이, 코일의 감은수, 자석의 운동이었습니다. 해당되는 거 골라봅시다. 자석을 코일에서 멀리한다. 운동을 시켰죠. 자기장의 변화,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자석을 코일에서 가까이 한다. 자기장이 증가했죠.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기장이 변화를 주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변화를 주면 유도전류가 흐릅니다. 3. 자석을 코일 속에 넣고 있을 때 정지 상태죠. 이런 정지 상태에서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습니다. 유도전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1, 2. 8번. 유도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는 방법 두 가지. 조건이 동일한 코일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세 가지가 자석의 세기, 코일의 감은수, 자석의 운동이죠. 그래서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 가까이 하거나 멀리하거나 빠르게 움직인다. 자석의 세기가 강한 자석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유도전류 세기를 크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동일한 코일을 사용한다는 말은 원래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근데 여기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를 고정을 시켰죠. 한 가지는 코일의 감은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9번. 전자기 유도 현상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여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이것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죠. 간단하게 자기장의 변화로 유도 전류를 얻는 것입니다. 결국은 간단하게 이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기장의 변화로 유도 전류를 얻는 것. 위에 있는 이 서술 자체가 자기장의 변화죠. 자기장의 변화를 주어서 유도 전류를 얻는 것. 그게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10번. 에너지 보존 법칙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에너지가 전환될 때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전류를 공급해서 열 에너지로 전환되고 하지만 그 열은 결국 식어버려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지만 쓸모없는 에너지가 되더라도 그 모든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전환될 때 에너지의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